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영화 세 자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포스터를 보면 세 자매가 껴안고 있을게 등을 이렇게 서로 다 백허그를 따뜻하게 하고 있고 순한 맛인 줄 착각하기 좋은. 그래서 카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쩌겠어요 이렇게 다른 걸 이렇게 되게 예쁜 폰트로 파스텔 톤의 포스터. 훈훈한 가족 영화겠구나. 제목만 봐도 그렇구나. 그렇죠. 광고 카피는 소심 덩어리 첫째, 가식 덩어리 둘째, 골치 덩어리 셋째라고 돼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구성이네요. 가족 활극인가 이런 느낌인데 심리 잔혹극 정말. 심리적으로 피가 튀는 영화예요. 궁금하네요. 일단은 주인공은 세 자매입니다. 여긴 주요 인물이 세 명이니까 둘째인 미연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 중년이에요. 40대 여성들이고 미연은 문소리 배우가 연기했어요. 자, 광고 카피에 가식 덩어리라고 돼 있는 둘째예요. 네, 자 이분의 경제적인 배경은 수도권의 신도시의 50평대 아파트에 살 정도예요. 꽤 성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예요. 상중하로 나누면 상이야. 상이네요. 남편은 교수고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쯤 돼 보이는 아들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상적인 가족. 전형적인 4인 가족. 교회에 굉장히 헌신적인 집사님입니다. 심지어 교회. 그리고 성가대 지휘도 하시는 분이에요. 상류층의 모든 조건.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정말. 부와 명예와 가정과. 예.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격을 설명을 하면 겉보기엔 되게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런데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조종해야 돼요. 완벽주의자 같은 거. 이런 권사님도 가끔 있단 말이죠. 맞아. 약간 주변 사람들이 답답할 정도로 자기가 모든 걸 지휘를 하는데 그거를 폭력적이거나 위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막 하는 건 아니야. 나긋나긋하게 하는 거죠. 상냥하게. 방금 그런 말투로 하는 거야. 그런 말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겉보기에는 뭐 교회 다니는 부잣집이고 별 문제 없이 잘 사나 싶은데 이제 미연에게 약간의 골칫거리가 있다면 셋째 미옥입니다. 미옥 동생인가요? 동생입니다. 네. 시도 때도 전화를 걸어요. 이 미옥은 장윤주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연기가 정말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은 워낙 연기를 원래 잘하는 첫째는 그쵸. 김선영 배우가 연기를 했거든요. 장윤주 배우는 갑자기 등장을 해서 기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필모 자체가 길진 않아요. 베테랑에서도 뭐 많은 활약을 했지만 근데 엄청난 연기입니다. 정말 장윤주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연기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정도? 네, 아무튼 이 미옥입니다. 자, 이 미연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거는 미옥은 연극 작가예요. 연극 작가인데 알코올 중독이고. 벌써 스펙들이 하나하나 나올수록 교회 다니는 집사님 언니가 연극 작가 걱정하시겠네. 알코올 중독. 그리고 주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유, 저런데. 어떡하나. 이 주사가 전화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연이 뭐 예를 들어 애들 음악 선생님이 와가지고 면담을 하고 있는데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장을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심지어 가족끼리 약간 험악한 분위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시도 때도 없이 미옥이가 전화를 하는 거야. 주정 부리는 거예요? 주정 부리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취했다면 전화를 해서 뭔 얘기를 하냐. 자기가 뭔가에 꽂혔어. 그럼 구구절절 막 물어봐요. 언니 예전에 나 대학 갔을 때 언니랑 같이 갔던 그 식당 이름이 뭐지? 뭐 이런 디테일. 갑자기 그냥 꽂힌 거야. 생각이 안 나. 막 짜증나 이러면서 자기 비할 막 나는 XX인가 봐.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근데 동생이 예를 들어서 전화해 술 먹고 그런 얘기 한다고 해봐. 근데 한 번이 한두 아니야. 번이면 몰라도. 근데 맨날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차단해 놓죠. 어떡해? 차단해. 근데 미연은 다 받아줘. 근데 불안할 수도 있잖아. 괜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미옥도 일단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안정적으로 살고는 있는데 어쨌든 계속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꾸릴 수 있구나. 미연은 좀 이따 미용 얘기 좀 더 자세히 하고. 그러니까 미연이 이걸 네가 왜 XX니 왜 짜증이 나니 다 받아주고 다 달래줘. 정말 신데렐라 콤플렉스처럼.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차단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손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민폐니까. 근데 미연은 그렇게 뿌리치지 않고 뭔가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아픈 손가락 같은 뭔가 느낌이 교회 다니는 또 성가대 지휘자님으로서 모범을 막 보이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이 미옥이가 술을 먹진 않은 상태로 사고를 쳤나요? 술 안 먹을 때는 또 멀쩡해. 뭐 아주 일반적인 삶을 볼 수는 없지만 미연이 다니는 교회로 찾아옵니다. 사고인데? 보여주기 싫을 텐데 남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시에 있는 중대형 교회 같은 데인데 교양 넘치는 미연에 비해서 미옥의 외모를 표현하려면 몰골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자유분방하게 아주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장윤주 배우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모델이잖아. 근데 미옥은 폭탄 맞은 듯한 염색머리에 색깔도 되게 안 어울리는 스웨터 같은 거에 패딩을 막 껴안고 껴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캐릭터예요. 손에는 과자 봉투 하나를 들고 아그작 소리내서 씹어 먹어가면서 교회에 나타났어. 왜 왔지?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런 거야. 저 전미연 집사 동생이 이러면서 정확하게 자기 어필. 자 미연이가 봤어. 자 그럼 어떻게?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가요 일단.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는데 미옥은 또 그걸 동네방네 시끄럽게 언니! 그렇지 언니! 정확하게 하지. 그렇게 쫓아갑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한적한 곳에서 멈춰 섰어요. 이제 덜 쪽팔린 상황이 됐어. 그러면 자매가는 솔직하게 야 너 왜 이렇게 나타나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 가시덩어리잖아. 탓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미연은. 아예 안 해. 그냥 절대 안 하고 왔으니까 칼국수 먹자 해가지고 칼국수 사주고 또 다 받아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생한테도 솔직하지 못한 가식덩어리인가? 진짜 그냥 가면을 아예 벗지를 못하는 언니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미연은 속으로 계속 뭔가를 삭히는 사람인 거야. 사귀는 사람인 거야. 모든 삶의 고민과 이런 것들 사귀어요. 참고 또 참고. 그렇죠. 미연이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나오는 게 저는 무관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느낌? 뭐 동시에 되게 이 미연에게는 한국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응축이 돼 있어요. 되게 재밌는 캐릭터. 거죠, 그 여러 면을.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둘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세 자매 중에. 자, 하나 남았죠? 첫째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조금 떨어져 있어. 자, 어떤 사람이냐? 김선영 배우가 연기했고 영화 카피의 소심 덩어리라고 돼 있잖아요. 입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달고 살아요. 희생적인 언니인가? 뭐든 미안해. 근데 그게 또 막 누구를 위해 희생,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되게 손해보는 타입 있잖아. 항상 뭔가를 빼앗기는 짠하고. 사람. 그래서 남편은 집 나가서 살아요. 근데 약간 사기꾼인 것 같아. 그냥 집을 나가면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거잖아. 근데 주기적으로 와서 돈을 뜯어가. 돈을 뜯어가는데 주겠지. 로열 태보 나오면 이게 나은가? 로열이 나은 차라리 로열은 들어오지라도 않지. 그치. 근데 돈을 받아가는 주제에 오면은 되게 삥 뜯듯이 가져가고 너 외모가 그게 뭐냐. 제가 지금 되게 순화한 거예요. 팟캐스트지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인 표현들을 막 써가면서 사람을 되게 무시하고 희숙은 그 마당에 받아치지도 못하고 그냥 웃어. 근데 어이가 없어서 웃나? 아니 그냥 그런 상황에서 대꾸하지 못하는 거야 뭔가. 그리고 희숙에게는 또 딸이 있어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가진 박화영에서 출연했던 김가희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또 막 스모키 화장하고 망사옷 입고 헤비메탈 밴드랑 어울려 다니는 엄청 딸도 세지. 엄마 속 새기는구나. 근데 이 딸도 엄마한테 욕하고 돈 달라고 해서 놀러 나가고 엄마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이 희숙이라는 캐릭터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입니다. 자, 이렇게 세 자매가 각각의 조금 성격은 다들 다르지만 심리적인 어둠과 결핍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자, 알코올 중독의 주사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미옥인. 셋째는 남편이 자기랑 두 번째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처가 있는 거야, 남편한테. 아들이 고등학생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되게 잘해주는데 이 애 입장에서는 사실 그쵸, 싫죠. 자, 봐봐. 미옥이 엄마가 폭탄 맞은 염색머리에 맨날 술 먹고 깽판 부리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쪽팔린 거야. 엄마 같지 않은 거야, 자기한테는. 그치. 학교에서 부모 상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아빠는 일하느라 못 가니까 친엄마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미옥이가 알게 돼. 어떻게 또 가는 거 아니야? 마상. 뭔가 일어나겠죠. 그건 영어로 보시고. 자, 이게 미옥이 뭔가 이거를 해결하려고요. 이 상황을. 희숙 같은 경우, 첫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제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여기저기 다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뭐가 생기냐면 몸에 암까지 생겨. 왜 꼭 그런 거는 힘든 건 계속 쌓여. 근데 참 보면은 저렇게 살면 진짜 없던 남도 생기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살아요. 너무 속이 썩어가지고. 딸은 너무 막 사는 것 같고 근데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남편 때문에 속을 엄청 속였잖아. 그래서 걱정되니까 이 딸이 만나는 이상한 남자를 뭔가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기가 가지는 거야. 그런 복잡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 캐릭터가 과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치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죽일 수도 없잖아. 요즘은 죽이는 거구나. 나는 돈봉투 주는 거 생각했는데. 그래? 제가 요새 범죄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이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렇고 그런 복잡한 상황에 처합니다. 자, 둘째인 미연은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통제 욕구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 특히 남편이랑 아이들을 숨막히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 안 되면 못 참는 거지. 그치. 완벽한 뭔가 자기가 생각한 상이 있어.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죠. 엄마가 그러면 나긋나긋하게 잡는 거야.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온다고 그런 남편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근데 이 남편 놈이 또 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람을 펴요. 그 와중에 이게 미연의 퀘스트인 거야. 자, 이 남편 놈이 바람을 핀다. 해결해야 한다. 해결해야 돼. 통제에 벗어났다. 어떻게 할까? 미연이 이걸 모를까? 알게 되죠, 당연히. 죽여? 자기 통제 안에 있는데 뭐 계속 죽여.
독실한 기독교인이십니다. 네. 성가대시죠. 네. 자, 근데 이제 정서적인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 아주 이거 되게 재밌어요. 실제 칼을 꽂지 않고도 칼을 꽂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또 그런 어려움들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원래도 이렇게 힘들게 다들 어둠이 있고 살았는데 다 그런 거잖아요. 미션이 맞아요. 계속 생겨요. 네, 근데 자 여기까지 세 자매가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이 사람들의 발목이 잡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스포일러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영화를 곧 보실 분들은 뒤에는 안 드시는 게 좋고 더 큰 재미를 위해서. 네. 자,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대체 뭘까요? 미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제에 대한 강박이라거나 미혹의 알코올 중독, 뭐 술을 먹었을 때 나오는 폭력적인 성향, 또 희숙의 이 지나칠 정도로 수동적인 방어적인 성격. 그건 어디서 기원을 하느냐? 아버지가 가정폭력 가해자였어요. 역시 생각보다 심플한 답입니다. 네. 너무 뻔해서 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뻔하고 너무 흔한 일이지. 하지만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흔한 거잖아. 맞아요. 참 폭력적인 경험인데 이 영화에서 그거를 선정적으로 묘사하진 않아요. 제 생각엔. 근데 야만의 어떤 상흔 같은 것들은 다 느낄 수 있게 보여줘요. 보여주고 되게 머리에도 와닿고 가슴에도 와닿는 그런 연출들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알게 돼요. 여기가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제가 스포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기까지 정보를 안 상황에서 지금 각자의 삶의 문제들이 이미 막 정신없잖아.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아는 상황에서 무슨 클라이막스로 달려가느냐. 아버지의 생신잔치가 있어. 챙겨야 돼? 어떡해? 그런 아버지 환갑도 챙겨야 돼? 자, 희숙이는 지금 암에 걸렸어. 그리고 미연이는 바람핀 남편이랑 한바탕 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야, 미국은. 원래 삶이 힘들고. 이들이 모여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제 이게 마지막 영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깽판 한번 치고 끝나야 돼요, 또 가족영화는. 그러지 않으면 암이 안 나. 근데 이 깽판이라고 하면 깽판일 수 있는 그 폭발하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정말 압도적이에요. 기대됩니다. 연기력만 가지고 끌고 가는. 그리고 폭발을 하는구나. 그 전까지 되게 잔잔하게 흘러오거든요. 이것도 조금씩 쌓아온 거죠, 이렇게. 근데 진짜 터져버려. 에너지를 참고 눌러서 빵! 이렇게 하나 봐요. 암에 걸렸던 상황, 알코올 중독이라는 상황, 모든 걸 통제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상황과 어렸을 때 경험까지. 그래서 슬픈데 웃기고 화나는데 감동적이야. 진짜 우스꽝스러운데 눈물 나는 거. 우프다 같은 거. 겉보기에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풍경인데 미쳐버리는 거야. 그 보는 나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네. 과연 제가 올해 이보다 압도적인 장면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바탕 했잖아요. 뭐 그 뒤로 또 인생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한바탕 했어요. 또 가정영화의 공식대로 하루는 흘러간다. 또 이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 자매가 그래서 담담하게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다른 날에 비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어떤 가족이 아니더라도 저는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떤 공동체가 겪은 풍파를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면 남는 감정은 안쓰러움이에요. 맞아. 딱 그 안쓰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영화. 많이 울게 됩니다. 보면은 저는 처음 봤을 때도 많이 울었는데 극장에서 이번에 보면서도 엄청 울었어요.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온지도 알아도 울어. 극장에 있을 때 못 봤는데 놓쳐서. 네,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게 또 엔딩 씬에서 크레딧으로 이어지면서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근데 제목만 들어도 근데 이 정말 마지막 장면이랑 감정선이 이어지면서 미쳐요 정말. 그 영화 그 크레딧 올라가 내내 옵니다. 연출의 내공이 아주 장난이 아닌데요. 그래서 뭐 지금 IPTV나 네이버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극장처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책플릭스